2월 25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맥쿼리 증권은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수년 내에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3기 신도시 포함 17조 9천억 원 규모 주택 공급 발주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핵무기 포기 의사를 듣지 못했다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핵 보유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에 따른 대외금융 부채 증가로 5년 만에 감소했으며 2조 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AI 추론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수년 내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맥쿼리 증권은 두 기업의 목표 주가를 각각 34만 원과 1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까지 디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공장 증설로 이번 메모리 사이클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 배당 지급 가능성도 주요 모멘텀으로 평가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며 1,000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 돌파가 예상됩니다. 다만 AI 인프라 투자 둔화 및 부품 공급 지연, 주요 시장 점유율 변화 등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총 17조 8,839억 원 규모의 발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중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난양 조항숙과 고양 창릉 지역에 전체 발주 물량의 71%인 12조 8천억 원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LH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주택 5만 2천 호 착공 목표를 사질 없이 달성할 계획입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심취한 건설시장 안정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적기 발주와 철저한 일정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이란과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으로부터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인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오는 26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 제3차 핵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공습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대 외금융 자산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1조 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순대 외금융 자산은 9,0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78억 달러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외금융 자산은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등으로 대외금융 부채가 더욱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국내 주가 상승과 외국인 채권 투자 확대가 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해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외국인의 투자 유입 동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윤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위탁 운용사와 직접 투자 기업에 대한 평가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와 ESG 요소 고려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자산 소유자로서 책임 투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 확보와 연금 수익률 향상,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 기금화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7,400억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제2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회의에서는 반도체가 수출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전망됐으며 소비재, 바이오 헬스, 전력기기 등 8대 중점 품목도 함께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한류 박람회 개최와 백신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 글로벌 수출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관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월별, 분기별 수출 실적 점검과 계획을 통해 수출 확대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을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